조금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해가지고 좀 쉬지 않았지? 빠르게 보고. 우리 좀 다 대부분 우리 남학생들은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잖아. 그죠? 맞지? 자, 우리 교과서는 몇 페이지지? 38페이지입니다. 자, 외란과 호란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외란은 말 그대로 누가 난을 일으킨 거예요? 왜구들이. 맞죠? 왜가 어디죠? 일본이 난을 일으킨 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앞에 임진년에 일어난 왜란이다. 우리 사실 임진왜란은 그 안쪽에 보면 사실 한 개가 더 있거든. 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지? 이렇게 뭐라고? 정유재란 들어봤어요? 정유재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외란 또 두 번이고 호란 또 두 번이라고 볼 수 있죠. 맞죠? 투투입니다. 투투. 호란은 호자가 오랑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었던 우리 여진족이 쳐들어왔던 거였죠. 맞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임진왜란의 전개입니다. 자, 16세기쯤 들어가지고요.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들, 남쪽에서 이제 왜구들이 자주 소란을 일으켰답니다.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거는 무력 충돌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쯤에 조선에서는 별표 칠게요. 무엇을 만들었었어요? 비변사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비변사. 자, 비변사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국방에 문제가 생기면 한 번씩 국방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갑자기 몇몇 중요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 회의하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비변사는요. 임시적인 기구로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임시적인 기구.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보면 국방 문제를 논의했던 임시적인 기구로 비변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러한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그냥 회의만 하고 그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후에 우리 이쪽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들어봤습니까? 자, 우리 외구라는 말 들어봤어? 외구? 외구는 뭐죠? 외구? 외구가 뭡니까? 외구들. 일본에서 자주 우리나라 해안을 노략질했던 사람들을 의미하죠. 일본에는 왜 이렇게 노략질을 할까요? 음.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집권하고 나서부터 왜구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왜구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일본이 분열되어 있거나 일본인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노략질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구라고 하면 다 일본인 줄 알죠. 우리 거짓 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머리 밀고 왜구처럼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워낙 왜구들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지들이 일본인처럼 머리 자르고 자기 땅을 노략질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한 걸로 믿게 만들려고. 일본 애들이 한 걸로 만들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외라고 합니다. 가외. 가짜 왜구들. 자, 아무튼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란했던 무슨 시대? 전국시대. 일본이 갈라져 있었던 이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강력한 일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사실 우리 조선에서는
지배층들은 양반들이죠. 양반들은 칼과 가깝습니까? 붓과 가깝습니까? 우리나라는 붓과 가까운 게 양반들이라면 일본에서는 속칭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붓보다는 어디에 가까운? 칼에 가까운. 근데 일본을 사무라이의 나라라고 하잖아. 무사의 나라. 그죠? 근데 이 무사들이 다 통일이 되어 버리니까 할 일이 없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불만을, 원래 항상 불만은 밖으로 표출하는 게 낫죠. 아니면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니까. 우리 고름이 곪으면 짜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살이 썩잖아요. 맞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일본은 섬이잖아. 섬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죠. 사실 조선보다는 어디가 더 탐납니까?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중국이 이 당시에 명나라였거든. 그래서 중국을 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지도 있거든. 그 지도에 보면은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인도까지도 가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각은. 그리고 불만이 가득했던 사무라이들한테 이야기하죠. 저기 가면은 저기 땅들은 다 너희들이 나눠 먹어라. 일본 땅도 너희가 나눠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그래서 우리나라를 꼭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명가도라고 이야기했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가짜가 빌릴 가짜. 뭐를 빌려달라? 길을 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대. 근데 이 당시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디 나라를 모시고 있어요? 명을 모시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신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추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조공, 책봉, 질서라고 하는 동아시아 체제 안에 포함돼서 우리가 중국을 4대를 뭐 아무튼 조금 한 단계 위로 모신다는 그러한 체제 속에만 들어가면 명나라로부터 다양한 문물들을 받을 수가 있고 교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과연 이 시기에 일본은 명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가 맺어져 있었을까요? 안 돼 있습니다. 일본은 조공을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 명나라에 조공하러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명나라가 뭐라 그럴까요? 안 돼. 그래요. 그 말은 즉 중국의 우수한 문물들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전기만 해도 4대 조공 책봉 체제 이러한 게 마냥 비굴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당시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국가와 국가 간에 원활하게 교류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국이 주장하는 그러한 체제 안에 그냥 들어가는 게 실리적으로 더 나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전쟁 초기에 조선이 어디로, 일본이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부산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부산 쪽. 그래서 첫 번째 전투가 어디서 싸운 겁니까? 부산진. 부산진. 우리 진이라는 게 부대입니다. 알겠죠? 부대. 진.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수군절도사, 병마절도사 그런 얘기 했잖아. 그래서 곳곳에다가 앞에 잠깐 볼게요. 여기 곳곳에다 보면은 주요 요충지에다가 뭐를 설치했대요. 영과 진을 방어하였다 적혀 있잖아. 그런 말처럼 여기에 있는 부산진, 이게 하나의 부대인 거죠. 맞죠? 그래서 부산진과 동래성 등에서 패배합니다. 맞죠? 일본 애들은 동그라미 칠게요. 무엇을 들고 왔기 때문에 조총, 총을 수입하죠. 총을. 조총이라는 말은 조자가 세 조자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무엇도 떨어뜨리는 총,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총이라고 해서 조총이라고 했대. 일본이 사실 이 네덜란드로부터 조총을 수입하는데 실제로 네덜란드보다 더 잘 만들었답니다. 자, 그리고 20여일 만에 어디를 빼앗겼대요?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깁니다. 우리 부산에서 준아, 이 당시에 부산에서 연락이 걸어가면 서울까지 20일 걸려요. 그런데 얘들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20일 걸렸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뭔가 제대로 일본을 막은 전투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선조는요, 얘들이 한양으로 온다고 하니까 급하게 누구를 세자로 책봉해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이 시기에 선조는 광해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광해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군 적혀 있죠. 우리 왕들이 결혼할 때 진짜 왕비를 왕후라고 하잖아. 왕비라고도 하고. 맞죠? 그런데 왕비가 아닌 사람은 뭐라 합니까? 후궁이라고 하죠. 후궁. 아니면 비라고 하고 그냥. 맞지? 그런 후궁들한테 태어난 남자애한테는 뒤에다가 군이라고 붙입니다. 근데 반면에 왕비한테 태어난 사람은 앞에다가 글자가 한 개 더 붙습니다. 대자가 붙습니다. 대. 그래서 대군. 연산군도 후궁의 자식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선조는 이 광해군에 대해서 크게 탐탁치 않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지금 전시 상황이잖아. 왕이 죽으면은 큰일 나잖아. 그래서 급하게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요. 선조는 어디로 튑니까? 의주로 튀죠.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는 동그라미 칠게요. 누가 일어납니까? 의병 들어봤죠? 의병. 의병들이 익숙한 지리를 활용해서 왜군을 물리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 이순신. 자, 이 이순신이 수군을 이용해서 서남의 제해권을 장악하죠. 그렇게 해서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지킵니다. 이 전라도가 우리나라의 무슨 지대입니까? 곡창지대죠. 맞죠? 전라도를 지킨 겁니다. 알겠지? 사실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냠냠하는 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왔어요. 가볍게. 그러니까 20일 만에 서울까지 갔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만나죠. 의병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진격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못 모아놨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전라도 지역이 막힙니다. 그래서 원래 일본이 계획했던 게 먹을 식량들은 일본에서 배로 실어가지고 전달해 주려고 했거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이순신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찾아냈다. 이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이 추구했던 전술이 수륙 병진 작전입니다. 수륙 병진. 바다에서도 식량을 조달하고 땅에서는 진격을 하고. 식량 들고 가면 힘들잖아. 맞지? 네. 맞잖아. 너도 너한테 한 3년치 식량 챙겨라 그러면은 어떻게 챙길래? 3년치면은 한 가방 몇 개쯤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어? 배낭 두세 개면 돼. 3년치가. 물은 맞죠? 이런 것들 다 배로 실어 주려고 했거든. 자, 밑에 볼게요. 자, 한편 누가 참전합니까? 명나라가 참전을 해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꾸려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공격해서 되찾습니까? 평양을 공격해서 되찾습니다. 우리 평양성이 우리 오른쪽에 학습지 보면 자료학습 1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료학습 1번에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공격해서 되찾았고요. 자, 반격에 밀린 왜군은 남해안까지 물러났고 이때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휴전협정이 열립니까? 명과 일본, 조선이 포함돼요? 아니죠. 자,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휴전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과한 요구들을 하는 겁니다. 과한 요구.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막 명나라 황제의 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바쳐라.
그리고 조선의 밑에 있었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지역의 땅을 일본에 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휴전 협상이 잘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학습지 1번에 들어갈 무슨 제란? 정유제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3년간 시간 동안 조선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 특히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자들이 다시 전쟁을 일어날 것을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조명연합군은 이를 잘 막아냈으며 이순신은 무슨 대첩? 명량대첩. 우리 영화도 있었죠? 맞지? 그 다음에 전세가 불리해진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죽자. 이제 그냥 철수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냥 돌려보내주지 않았죠. 마지막 어디에서? 노량에서 일본을 작살내면서 7년간 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라 부를까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이 전쟁을 뭐라고 할까요? 일본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 전쟁을 조선정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본에서 가르칩니다, 애들한테. 조선정벌. 아니면 조선출병이라고도 가르칩니다. 조선출병.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 임진왜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외원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외원조. 자기 나라의 역할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우리 중국이 뭐 해줬다? 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다. 근데 조선정벌이라고 교육을 하는 거죠. 조선정벌이라고 하면은 기분 좋잖아.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 정벌했단 말 잘 없잖아.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선을 정벌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맞지? 전세가 불리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는 정벌을 못했지만 우리 정벌했잖아요. 우리 한 36년간 다스렸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정벌해야겠죠.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트!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도 있겠죠, 맞지?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하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 새끼들아. 또 이 꼴 안 날려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맞지? 우리 이제 뺏길 일 없죠? 또 뺏기면 바보 아니에요,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잘 막을 겁니다, 그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왜? 가장 먼저 일본 국기 휘두르 하려고? 자, 다음 임진왜란의 영향입니다. 자, 조선은 7년에 걸친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대.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1, 2, 3, 4 적어놨는데 이게 동아시아의 변화입니다. 알겠지? 1번은 조선의 피해입니다. 당연히 전쟁이 7년 동안 있었으니까 사람 많이 죽었겠죠. 농토가 많이 황폐화됐겠죠.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갔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가난해졌겠죠. 국가에 돈도 없겠죠. 그런 뻔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많은 문화유산들이 불탔겠죠. 일본 애들이 우리 문화유산 지켜줬겠어요? 좋은 것도 뭐 돈 될 만한 것들은 가져가고 못 들고 가는 건 어떻게 해? 불질러 보고 맞죠? 맞지? 또 맞지? 그 불지르면 얼마나 또 신나냐 맞지? 맞잖아. 뭐? 불 확 타면 예 하면서 맞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명나라도 변화가 생겨요. 우리 조선을 어떻게든 도와줬기 때문에 막대한 군사력과 재정을 소비하면서 국력이 약화됩니다. 이 틈을 타서 누가 일어섭니까? 여진족들이 힘을 키웁니다. 당시 만주에서는 여진족의 부족장이었던 무스나치, 누르하치가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쌤, 여기서 왜 또 후금입니까? 앞에 금 언제 등장했었죠? 우리 고려 때 등장했었잖아. 우리 윤관. 그때 이때 이 금이 우리 고려의 군신관계 요청했을 때 누가 수용했어요? 이자겸이 수용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나중에 묘청이 어떻게 하자 그래? 금나라 정벌하자 그러고 하잖아.
그 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후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세웠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몰락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사카 가본 친구 있습니까? 오사카? 오사카 가봤어요? 오사카 갔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 성 갔어요? 오사카 성? 가봤지? 거기가 이제 원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문이 몰락하고요. 우리 혹시 도쿄 가본 사람 있어요? 도쿄? 도쿄 가봤어요? 도쿄가 그쪽이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실권을 잡아 일본을 재통일한 다음에 도쿄로 옮기죠. 도쿄에서 새로운 군인 정권을 세우는데 이것을 무슨 막부? 에도 막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도 막부. 그리고 조선에서 약탈한 국가유산과 끌려간 조선의 학자, 기술자, 도공은 일본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갔냐면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전유재라는 데 일본에 끌려가서 최초의 백자를 만들었대. 실제로 이 도공들 있잖아, 도공 기술자들. 이 기술자들이 일본에 끌려갈 때는 막 눈물을 흘렸답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이 도공들이 대부분 다 신분이 높은 계층이에요. 낮은 계층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들을 천시했잖아. 맞지? 그런데 얘들이 막상 일본에 끌려가니까 일본 애들이 졸라 극진히 대해주거든. 일본이 기술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막 선생님, 스승님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끌려갔다가 눌러 앉은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무슨 삼평? 이삼평. 됐나요? 자, 우리 요 표가 임진왜란의 모습이죠. 그죠? 크게 간단하게 보면은 맨 처음에는 부산이죠. 맞지? 부산.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서울이 함락되죠. 맞잖아. 그러한 이야기들. 그냥 크게 순서 같은 거 보기보단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우리 색깔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있죠? 요런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의병입니다. 의병. 알겠죠? 의병. 그리고 평양성은 누가 힘을 합쳤어요? 조선과 일본이 함께 힘을 합쳐서 찾았고, 그 이후에 일본은 명나라와 무슨 협상을 합니까? 휴전 협상을 하죠. 그 다음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는 거고요. 자, 요 배 있죠, 요 배. 이게 무슨 옥선입니까? 판옥선. 요게 우리 여러분들 영화 본 친구들은 많이 봤죠. 이게 조선의 주력 함대였습니다. 알겠지? 판옥선. 판옥선이 단점은 느립니다. 무겁고. 근데 장점은 단단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선회가 쉽습니다. 선회. 선회가 뭔지 압니까? 돌리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조선에서는 화포를 주로 썼잖아. 화포를 쓸 때 중요한 건 흔들리면 안 돼요. 맞지? 그래서 이게 좋았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일본 배들은 배가 뾰족하죠. 얇고 빠르고 대신에 포를 쏘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본 애들은 주로 전술 방법이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못 올라타게 뭐 만들어요? 거북선 만들잖아. 얘들은 올라타가지고 가는 건데 우리는 올라타는 전술이 아니고 뭡니까? 멀리서 포를 쏘는 전술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죠? 무슨 도감? 동의보감. 우리 허준이 만든 거죠. 허준이.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동아시아의 의학 지식을 정리해서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보감이 어떠한 평가를 받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보건서라고 합니다. 공중보건. 우리 공중보건이 무슨 말인지 아나? 공중보건. 공중보건. 뭐 손 씻고 이런 것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전염병 예방과 뭐 그런 것들. 허준이 이야기한 거요? 효과가 거의 다 있지 않나?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한약은 다 동의보감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양약만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몸에는 한약이 더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 몸에는 한약은 자연적에서 나오는 거고 양약은 화학 가공이잖아.
근데 또 빨리 낳는 거는 서양식 양약이 제일 빨리 낳죠. 근데 우리 한약은 천천히 낳잖아. 그리고 한약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알약을 사 먹지만, 뭐죠? 좀 있는 사람들은, 혹시 집에서 보약 먹는 사람 없어요? 엄마가 보약 챙겨주는 사람 없나? 우리 대부분 힘드네요, 맞지? 빨리 아프면 빨리 낫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맞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홍호연이라는 사람이 뭐 임진왜란때 끌려간 유명한 서예가였대요. 이렇게 뭐 그렇습니다. 알겠지? 다음 보시면 넘어가 볼게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광해군은 무슨 복구 사업을 해요? 전후 복구 사업을 합니다. 전후 복구 사업도 밑줄 칠게요. 전후 복구 사업. 전후 복구 사업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냐? 전후 복구 사업. 뭐 뜻도 모르고 밑줄 긋으면 어떡하냐? 뭐냐, 전후 복구 사업? 전쟁 후에 망가진 것들을 다시 복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토지를 개간한다. 개간이 무슨 말이냐? 개간. 밭가는 거 아니에요? 밭을 가는 거죠. 너한테 내가 쌀 주면서 우리나라 저기 학교 운동장 가서 농사 지어라 그러면 농사 지을 수 있냐? 안 되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게 개간입니다. 알겠지?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이 뭐냐? 토지 대장. 토지장. 토지 대빵. 뭐냐, 토지 대장이? 써놓은 문서 같은 써놓은 문서 같은 거지, 맞지? 제발, 얘들아. 전쟁 중이니까 이러고 있지. 토지를 누가 누구 거지 써놓은 것들 다 어떻게 됐겠어? 사라졌을 거 아니냐? 다시 정리해야 되지. 호적은 뭡니까? 내 집에서 너 호적 안 판대? 예? 왜요? 호적이 뭐냐, 호적? 가족. 우리 가족이 이름이 적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정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왜 정비하냐다. 토지대장과 호적을 왜 정비할까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국가가 뭔가 할 거 아니냐고. 됐죠? 자, 그리고 이 무렵에 후금이 세웠던 여진이 본격적으로 누구를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까? 명을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명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까요? 우리나라한테. 도와줘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참 딜레마죠. 우리나라는 힘드냐, 여유가 있냐? 우리 거 석자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이 딜레마지 않습니까? 도와줘야 될까? 아니면 쌩 까야 될까? 쟤들은 우리 도와줬는데. 그죠? 이 딜레마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때 광해군은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일단 군대를 보내자. 누구를 시킵니까? 강홍립을 시킵니다. 군대를 보내요. 도와주겠습니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홍립이한테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주죠. 막상 가서 붙으면 이 편지를 누구한테 줘라? 누구한테 주라고? 후금의 대장한테 주라는 거죠. 거기에는 광해군이 직접 쓴 편지글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내용이었을까? 우리 병사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는 군대를 왜 보냈다고? 어쩔 수 없이 보냈다. 그래서 후금과 충돌은 피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강홍립이 후금을 세군 누리한치한테 항복하는 그림 있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정책을 광해군의 무슨 외교라고 합니까? 중립외교. 자, 그런데 이 중립외교는요, 성리학을 중요시했던 조선의 정치인들한테는 공격할 수 있는 한계의 빌미가 됩니다. 왜? 배신했다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오랑캐한테 손 내밀었다는 거죠. 맞지? 자, 이로써 전쟁을 피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외교 정책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한 누구의 반발을 샀다? 서인의 반발을 산 겁니다. 사실 광해군은 서인과 친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광해군은 누구랑 친했냐면 우리 동인 중에서도 동인이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거든. 북인과 친했습니다.
실제로 전쟁 때 선조를 따라서 피난을 갔던 게 서인들이고요. 광해군과 함께 싸웠던 친구들이 북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광해군을 집권을 하니 광해군은 누구를 많이 챙겼겠어? 북인들을 많이 챙겼겠죠. 누구를 좀 멀리하고 서인을 멀리하고. 서인은 그래서 광해군이 싫어요. 그래서 자꾸 시시때때로 뭘 찾고 있는 겁니까? 명분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명분이 무슨 외교다? 중립외교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문제가 있습니다. 광해군은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죽였대요?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영창대군이라면은 누구의 아들? 왕비의 아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선조, 자기 동생이죠. 선조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인목대비 보입니까? 인목대비를 폐위했다죠.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엄마입니다. 근데 친엄마? 양엄마입니다. 알겠지? 어떤 느낌이냐면 선조가 나이 60이 다 돼가지고 한 20살짜리의 여인을 새로 맞이합니다. 알겠지? 그 사람이 인목대비야. 그래서 실제로 인목대비는 광해군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알겠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인목대비가 광해군의 엄마죠. 그죠? 근데 이 인목대비는 나중에 애를 낳습니다. 그게 영창대군인 거죠. 그죠? 실제로 보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광해군이야, 영창대군이야? 영창대군이 돼야 되는데 영창대군 나이가 너무 어리니 누가 왕이 된 거야? 광해군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인들은 계속 누구랑 자꾸 붙어 먹으려고 하겠어? 영창대군과 붙어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여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생을 죽인 거죠. 그리고 자기 엄마를 폐위시킨 거죠. 이 자체가 또 누구의 명분이 됩니까? 서인들의 명분이 되죠. 그래서 명분은 크게 한 개가 무슨 외교? 중립외교. 그리고 한자로 썼지만 엄마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였다. 폐모살제가 두 번째 그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서인 세력을 이를 비판하며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고 인조를 새 왕으로 초대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알겠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다 같습니다. 알겠지? 나중에 한번. 자, 그리고 호란의 발발입니다. 자, 인조와 서인은요, 우리 두 가지 명분으로 광해군을 몰아냈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우면서 무슨 태도를 보였다? 친명배금입니다. 오른쪽에 들어갈 두 번째 칸입니다. 친명배금. 자, 친명 어디랑 친하게 지내고? 명과 친하게 지내고 누구를 배척하자? 금나라를 배척하자. 그러니까 후금이 열받겠죠? 맞지? 그래서 쳐들어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광해군을 폐위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쳐들어와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호란? 정묘호란. 세 번째 들어갈 칸입니다. 정묘호란. 자, 이때 당연히 인조는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튀어요? 강화도로 튀죠. 강화도로. 강화도로 튑니다. 그리고 관군과 의병이 후군과 맞서 싸웠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본래 명과의 전쟁이 주요 목적이었던 후금은 조선과 무슨 관계를 맺고 동그라미 칠게 무슨 관계? 형제 관계. 누가 형이야? 후금이 형이야? 조선이 형이야? 후금이 형이고 동생은 조선. 이렇게 철수합니다. 자, 그 이후에 국력이 더욱더 커진 후금은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꿔?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무슨 관계? 동그라미 칠게요.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니까 청은 또다시 조선을 공격합니다. 이게 무슨 호란? 정묘호란. 자, 우리 병자호란, 미안, 병자호란. 자, 정묘호란 때 청나라 그 후금이 서둘러 돌아갔던 이유는 얘들이 강화도로 튀어서 그렇죠. 이번에는 어디부터 막을까요? 강화도로 가는 길목부터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 못 가죠, 글로.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도망갑니다. 네 번째. 남한산성은 여러분들 가본 사람 있어요? 실제로 공격하기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먹을 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청군에 포위돼서 고립됐다가, 그죠? 고립됐으면 항복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도 뭐 해요? 여기서 척화파하고 주화파 나누어 싸웁니다. 척화파는 끝까지 싸우자. 주화파는
항복하자. 그리고 이때는 누가 직접 오냐면 청나라의 황제가 직접 옵니다. 궁금했대요. 저 새끼들은 도대체 뭘 믿고 계기는지. 왔대요. 그래서 인조는 결국 항복하죠. 그래서 삼전도에서 항복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땅에다가 찧어 박잖아, 맞지? 미안하다고. 맞지?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치기와 무슨 관계를 맺었다? 군신 관계를 맺었다. 자,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에 굴복하면서 조선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나중 되면은 여기 효종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기 효종. 효종 때는 군대를 키워가지고 청나라를 정벌하자고 하는 동그라미 무술론, 북벌론을 실제로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청나라가 힘이 약해야 할 건데 이 당시에 청나라가 제일 셀 때입니다. 알겠지? 제일 잘 나갈 때야. 그러니까 뭐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좀 그친 그러한 느낌이었다. 자, 자료 3번은 중리배교에 대한 겁니다. 이게 중리배교. 요거는 이제 인조실록에 실려 있는 거 보니까 광해군이 잘못했던 것만 쓰겠죠. 세 번째 줄에 인진년에 도와준 은혜가 뭡니까? 도와준 거죠, 맞지?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으며 오랑캐를 정벌할 때는 은밀히 장수에게 동태를 보아 행동하게 해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장군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는 장수가 누구야? 강홍림이잖아, 강홍림 맞지? 그래서 이 글은 광해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비판적으로 쓰고 있어요?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보이는 지역입니다. 알겠지? 뭐 백마산성의 임경업, 뭐 강화도에서 김상용, 수원에서 김준용, 뭐 이 정도만 봐주시고 됐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남한산성에 있는 수어장대라고 적혀 있는 곳인데 여기는 수어청의 군 지휘관이 군대를 지휘하던 곳입니다. 이 수어청이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만들었던 직업군인들입니다. 직업군인들. 우리 임진왜란이 끝나고 직업군인 5개가 만들어지거든. 그 중에 한 개가 수어청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쪽의 내용은 여기 보시면 척화론과 주화론이 서로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게 주화론인지 척화론인지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됐지? 이게 어느 전쟁 끝나고 나타난 이야기일까요? 정묘란 끝나고 맞죠? 나타나는 이야기잖아.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정묘년에 맹약 적혀 있죠. 이게 뭘까요? 정묘년에 후금과 조선이 맺은 맹약이 뭡니까? 형제 관계겠죠. 맞지? 군신 관계가 아니고 형제 관계겠죠. 됐지?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송시열 보이죠? 송시열.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뭔가 북벌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죠? 됐지? 좀 써놓으세요. 북벌 주장이라고. 송시열.